다음은 이어서 부천시 우리 커뮤니티 케어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의 평가 과제에 대해서 부천시청 지역 통합 돌봄 정책팀의 손보영 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케어 하면서 정말 저도 일선에서 있었지만, 그냥 일반 지침이나 책으로 보아한 것과 저희가 생활하는 것은 너무 달랐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저희가 소개하며 고민한 것, 그 다음에 앞으로 변화해 가야 할 것,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천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저희가 5가지로 좀 나누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천시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현황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부천시의 강점,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그리고 대상자 발굴 사례, 선도사업 과제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천시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현황입니다. 저희 시의 특징은 행정체계를 개편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강점인데요. 36개의 일반동을 10개의 광역동으로 통합하여 조직 개편되어 그 조직을 통합으로 맞춤형 복지팀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인력을 확충했고요. 그리고 방문간호사 배치로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일하게 저희는 동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위해서 지역 통합돌봄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민간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0개의 동과 종합사회복지관 1:1 매칭을 하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1개소를 신설하여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일반동의 유휴청사를 활용하여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를 이전하였습니다. 원스톱 맞춤형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10개의 광역동에 100세 건강실이라는 작은 보건소가 저희 시는 있습니다. 이 100세 건강실에는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대사증후군 관리를 하며 여기에 특화 프로그램으로 건강강좌나 판타스틱 웰다인, 관절염 예방 등을 합니다. 또한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방문간호 서비스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멀리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센터 안에 같은 공간 안에서 공유하고 의뢰하여 서비스의 단절이 되는 것을 막는 부분으로서 저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개의 광역동별 다양한 보건복지 민관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가 로드맵으로 만들어서 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종합병원 등의 다양한 복지 보건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 추진 과정인데요. 다른 16개의 다른 선도 지자체도 마찬가지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이 넣었습니다. 선도사업 추진은 그냥 행정체계 개편을 위해서 저희가 행정주도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민관과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관을 협업하고, 또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의견 수립하면서 같이 협업하며 민간 사업과 협업에 대한 부분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6월 7일 저희가 선도도시 출범식을 개최하여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추진 방향은 TOP라고 해서 커피의 브랜드는 아니고요. 팀플레이라고 그래서 팀 커뮤니티 케어, 그래서 10개의 광역동이 전담팀의 케어 전담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0세 건강실, 그 다음에 10개의 복지관, 의료기관이 1개의 팀으로 이루어서 온라인 서비스, 지역의 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선도 사업으로 끊김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피플은 커뮤니티 케어 지역 리더를 통해서
이러한 주민이 주민을 돕는 건강한 지역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저희의 추진 방향입니다. 사업 기간은 2년으로요. 6월부터 내년 2021년 5월까지입니다. 저희 사업 유형으로는 1유형부터 5유형까지로 나누어지는데요. 1유형부터 4유형까지는 저희가 중점관리 대상이라고 하고요. 5유형은 예방 모델로 해서 투트랙으로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선도사업은 저희가 총 27개의 선도사업으로 보건과 보건, 의료 등 복지, 주거, 요양, 돌봄 등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에 저희가 5개 유형 중에 요양병원 장기 입원 후 지역 복귀 유형입니다.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가능하나 퇴원을 못 하시는 어르신, 그리고 퇴원을 해야 하나 퇴원을 안 하고 사회적 입원자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환자 지원팀의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의뢰하면 동케어 창구에서 이 어르신에 대한 지역의 복귀를 위해서 지역 케어 회의를 개최하여 이 어르신에 대한 맞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나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르신을 맞이하는 그런 프로세서입니다. 유형 2는요. 단기 입원자의 지역 복귀 유형입니다. 180일 이하의 입원자가 최근 1년에 그 수급자나 차상위 등 사회적 입원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낙상이나 집안 환경이 안 좋아서 퇴원을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 케어회의를 통해서 전문가와 공공이 함께 회의를 거쳐서 제공기관과 함께 또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을 다시 지역 복귀하는 프로세서입니다. 3유형은 75세 도래자 및 고위험군 선제개입 유형입니다. 75세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 동케어 안내창구의 의뢰가 되면 이 대상자에 대해서 똑같이 지역 케어회의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어르신을 돌보는 그런 프로세서입니다. 또 지역 기반 통합건강 돌봄 유형 실증 사업인데요.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에 대한 가치, 건강에 대한 부분으로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유지 필요군이 나타난다면 부천시 보건소에 의뢰되고 부천시 보건소는 간호사회를 통해서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동케어 안내창구로 서비스를 의뢰하고 통합 돌봄 대상자로 관리하는 프로세서입니다. 나머지 저희가 그런 유형 외에 다른 분들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무조건 오셔서 안 된다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돌봄의 사각지대 대상자 프로그램인데요.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이 어르신이 멀쩡한데 오셔서 나도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모셔다가 백세건강실에서 건강 스크린을 했는데요. 우연치 않게 우울증이나 치매에 대한 지수가 높아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통합돌봄 대상자를 선정해서 진행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 모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구성인데요. 저희는 시 본청에 간호직을 놓아서 보건과 복지의 업무의 호환성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개 광역동에 7개의 전담팀을 신설했고 3개 동에는 전담팀을 신설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담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선도사업 총괄 수행과 평가, 민간협의체 운영 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 복지정책과의 지역통합돌봄 정책팀을 만들었습니다. 지역케어회의 운영인데요. 회의 주체는 시 사례관리팀이나 지역통합돌봄팀에서 운영을 합니다. 동케어회의로 해결이 어려운 복합 사례는 시케어회의로 의뢰하고 회의 개최는 필요시 수시 개최합니다. 방법은 회의 개최 전에 전문가에게 사전 연락 후에 회의 날짜를 조율하고
참석자 회의 내용에 따라 인력풀을 활용하여 전문가가 참석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의해서 그 인력풀이 저희가 15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케이스에 대해서 그 케이스에 맞도록 지역 케어회의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간협의체입니다. 보건과 복지, 주거 등의 다양한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분기별 정기회의나 수시회의 등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무 TF를 만들었는데요.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성에 대한 조정과 또한 효과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운영자에 대한 각각의 과장, 팀장, 여러 실무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자유로운 토론이 안 돼서 저희가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실무자들의 TF를 만들고 또한 자활협의나 그 민간협의체들이 운영하는 그런 TF를 만들어서 여러 구성의 TF로 인해서 사업을 조정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업무 프로세서인데요. 대상자를 통해서 발굴하고 또 동케어 회의를 통해서 지원하고 또 모니터링해서 지역에 안착하는 모델입니다.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백세건강실 운영은 저희가 10개의 광역동에 각각 1:1 매칭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먼 지역에도 또 저희가 다 통합될 수 없는 의료의 사각지대가 있어서 4개소를 더 만들어서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의료진과 함께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거동 불편한 환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의사와 동지역 통합돌봄팀의 복지사나 간호사들이 동행해서 케어플랜의 어르신을 상담하고 케어플랜을 수립할 때 맞춤형 방문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정말 정신적으로 조금 위험한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문을 안 열어주고 나오지 않는 모습에서 저장감각증이 조금 있으시고 많이 심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셔서 문을 두드리고 열었을 때 너무 반기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의료인이 참여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또 한번 경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등급의 건강기능 회복 사업인데요. 저희는 등급의 어르신에게 건강회복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공을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측정으로 저희가 근력 측정과 혈압, 혈당을 먼저 책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1년, 2년이 조금 지나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력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니면 근력에 대한 손실이 얼마나 줄지 않고 유지가 되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 안에서도 저희가 접목시켜서 구강질환 방문 서비스를 넣어서 섭식에 대한 부분이나 치아 관리를 같이 협업으로 넣었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것도 개선되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용한 통합돌봄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영양이나 일상생활, 세탁, 이동, 그다음에 사회적 농업으로 케어팜을 넣었는데요. 한 곳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항상 일을 할 때마다 어디에 제공기관에 전화를 하면 각각의 제공기관으로 분절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자에 대한 부분으로 의뢰를 하면 그거에 맞추어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끊김없이 원스톱으로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 행정적 낭비나 또 제공자에 대한 제공자의 부분도 좀
덜 힘든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양에서 여기서 조금 주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식사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저희가 기저질환이 기본인 만성질환자 분들인데 고혈압 당뇨 분들이 아무리 저희가 근력 운동을 하고 약을 많이 드시게 한들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건강이 나아질까. 짠 음식 먹고 당 섭취가 많아지면 결국에는 저희는 이 어르신이 그렇게 당이 내려갈 수도 없고 건강이 좋아지리라는 생각을 못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식사에 조금 플러스를 해서 당뇨와 고혈압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백질 섭취나 또한 칼슘이나 미네랄이 조금 부족한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그거에 대해서 뉴케어 등 서버로 들어가실 수 있는 음료를 같이 넣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같은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회적 농협 저희가 케어팜을 통해서 그나마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르신들한테 넣어드려서 행복하다라는 느낌으로 저희한테 감사하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았을 때 케어팜 운영을 잘 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깥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또한 흙을 만지고 또 식물을 가꾸면서 본인의 만족감과 우울감이 조금 줄어드는 것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텃밭에는 채소만 키우는 게 아니라 식용꽃과 같이 키우면서 어르신의 그 우울감을 조금 낮춰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또한 저희가 그 의료 부분뿐만 아니라 효자손 케어라고 해서 집수리 사업은 일부인데요. 집수리 사업은 저희가 하우스 케어, 리빙 케어, 세이프티 케어, 헬스 케어라고 해서 저희가 4가지 부분으로 나누었고요. 여기에서의 저희 부분에서는 조금 특징적인 건 헬스 케어를 넣었습니다. 집수리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 기구를 좀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정서식물로 인해서 화단과 이런 화초 키우는 걸로 인해서 반려식물로 인해서 정서적인 지지를 주기 위해서 헬스 건강으로 저희가 조금 더 넣었습니다. 또한 스마트홈 시범 사업인데요. LG U+와 함께 AI와 AI 기기를 설치해서 어르신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는 있는데 이것으로 AI 스피커의 한계에 도달해서 저희가 조금 더 넣은 게 로봇이 조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돌봄 플러그를 통해서 어르신에 대한 조도와 전력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고독사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지금 더 처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이웃이 이웃을 돕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건데요. 지역 리더를 양성해서 한 리더가 5명의 어르신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노인들을 혈압과 당뇨에 대한 교육과 또한 섭식에 대한 부분을 두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잘 운동하고 또 같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집인데요. 중간집은 그냥 일반 노인 주거시설이 아닌 퇴원하셔서 바로 집으로 가시면 혼자의 생활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중간집에서 자립에 대한 부분으로 일상생활을 가능하도록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정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입소와 동시에 여기서는 1년 이내밖에는 머무를 수가 없고요. 또한 지금 같은 시대에는 집수리가 필요하신데 어디 가실 수 없는 어르신들이 있을 때 단기적으로 모셔다 놓고 여기서 계시다가 집수리가 완료되고 소독이 완료되면 그때 다시 모셔다 드리는 기능을 합니다. 저희가 도시대생 뉴딜 공모 사업에 대해서 커뮤니티 케어 센터라는 것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발굴 사례는 어르신 저장강박증 어르신에 대한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웃이 돕는데 어울톡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소환하고 그 어르신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선도 사업의 과제인데요. 저희는 4개의 핵심 분야인 주거와 요양 돌봄,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이 4개의 분야를 가지고 2020년부터 22년까지의 과제에 대한 로드맵으로 저희가 앞으로의 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선도 사업을 만들어 가자고 합니다. 현재도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저희가 확정하고 더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대면하는 서비스가 안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비대면 형식과 대면 형식을 가장 잘 융합해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도 서로 민과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어떻게 더 변형해서 만들어 나갈지를 생각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손보영 팀장님은 그 부천시에서 통합 돌봄 그 선도 사업을 위해서 그 보건복지 전달 체계를 어떻게 개편했는지, 그리고 대상자를 유형별로 어떻게 구분을 했는지, 또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네, 소개해 주셨습니다. 부천시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전달 체계 개편이 좀 눈에 띄고요. 36개 동주민센터를 10개 광역동으로 전환했죠. 그리고 또 광역동별로 10개 그 종합사회복지관을 1대1로 매칭 관리한다는 것, 또 그리고 자금 보건소인 100세 건강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또 그리고 아까 그 모델 중에서 그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한 예방 모델이 상당히 특징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천안시의 그 선도 사업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청 지역사회 통합 돌봄팀의 박민혜 팀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지역사회 통합돌봄팀장 박민애입니다. 저는 천안시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과정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부천시 통합돌봄 팀장님께서 발표한 내용과 좀 대동소이한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보건복지부 요구사항으로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진 개요, 비전과 목표, 공통 제공 기반 구축, 대상자 유형 및 운영 프로그램 구성, 천안시 프로그램 지원 현황, 그리고 평가와 과제 순입니다. 첫 번째로 추진 개요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배경이나 정의는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노인 돌봄이 가족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살던 곳, 즉 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그리고 일상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을 말합니다. 통합 돌봄 대상자는 누가 되는가? 노쇠하고 장애와 질환 등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 중에서 유형별로 선택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천안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준 4개의 유형과 저희 시 자체에서 선택한 2개의 유형, 총 6개 유형 500명을 대상으로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천안시의 지역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18개의 동과 12개의 읍면으로 구성된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선도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인 작년 2019년 4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구는 저희가 67만 명 정도 됐었고 그중에 노인 인구는 6만 3천 명으로 9.4% 정도의 고령화 사회입니다. 하지만 12개의 읍면 지역은 19%가 노인 인구인 고령 사회로 진입된 지 오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현황을 보면은 1인 독거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돌봄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독거 노인 현황을 살펴보면은 우리 천안시 전체 노인 6만 3천 명 중에 25.5%인 16,240명이 독거 노인이고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에 입소한 요보호 노인 같은 경우에 최근 5년간 대폭 증가한 상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 노인의 경우 85.7%가 증가해서 빠르게 나타나는 고령화와 부모 부양에 부담을 느끼는 가족이 많아지고 있다고 현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선도 사업이 시작되면서 저희 통합 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 중에 400명을 대상으로 욕구를 살펴봤습니다. 한 1인당 4.7개의 프로그램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욕구가 가사 지원과 같은 일상생활 지원, 그리고 건강이 필요한 보건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천안시의 통합 돌봄 환경을 알아봤더니 각종 보건, 복지, 의료 자원은 타 선도 지자체에 비교해서 적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실제 활용을 할 노인은 읍면 지역에 많이 사시다 보니까 수치로 나타난 통합 돌봄 환경보다는 실제로 활용하고자 할 때 천안 지역의 돌봄 환경이 그다지 좋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선도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천안형 커뮤니티 케어 구축을 비전으로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 일상생활 능력에 맞는 요양 돌봄 서비스 제공, 그리고 노인 친화적 주거복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통 제공 기반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제공 기반은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사항으로 저희 추진단은 작년 5월 2일 시 본청 복지정책과에 복지직 2명과 간호직 1명, 총 3명의 인력을 투입하여서 통합 돌봄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30개소와 보건소 2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복지관 5개소 등 총 39개소에 통합 돌봄 안내 창구를 설치하였고, 저희 시에서 특별히 이제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30개 읍면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모두 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인프라 구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케어 회의를 구성하였는데 지역 케어 회의는 사례관리 대상자의 솔루션 회의로 볼 수 있으며 천안시에서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천사 솔루션이라는 통합 사례관리 회의가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구성된 회의를 활용하고자 솔루션 회의와 이제 의료 분과 각 천안시 의학단체와 건강보험공단 등 12명 정도 참여하는 의료 분과를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 가구에 대해서 프로그램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방문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의료 분과를 열어서 거기에서 꼭 방문 진료를 해야 하는 사유 또 어떤 의료기관과 매칭을 해줘야 되는지까지 같이 솔루션 회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읍면동 자체 회의와 지역 기관과의 회의 그리고 마지막 솔루션 회의 이런 절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민간협의체는 시 총괄부서와 또 기타 조직이라든가 인사 관련 부서 그리고 민간에서는 주거, 보건, 의료, 돌봄, 요양, 지역 대학 등에서 참여해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저희는 71명 위원을 위촉을 하였습니다.
이제 민간 협의체에서는 선도 사업의 계획을 공유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방향성을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협의체 기구로서 저희는 반기 1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컨설팅단입니다. 이제 복지부에서 추천한 전문가 8명과 저희 시에서 추천한 전문가 6명, 그리고 중앙자문단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제 사업 평가와 모니터링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컨설팅단을 총 14명으로 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 대상자 유형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시의 돌봄 대상 유형은 총 6가지 유형 5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 유형에 대한 목적, 왜 이 유형을 선정을 했는지 목적과 저희 목표 인원 등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과 2, 3, 4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준 유형입니다. 그리고 천안시에서는 유형 5와 유형 6을 선택을 했는데 유형 1,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 지역 복귀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중에서 사회적 입원자의 재택 복귀와 그리고 독립생활 능력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돌봄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대상자입니다. 181일 이상 장기 입원한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저희 그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자는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 1번 유형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를 목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형이 단기 입원자 지역 복귀 유형 같은 경우는 낙상이나 뇌졸중 그리고 급성기 치료 후에 재택으로 복귀하는 대상자의 회복기 재활과 일상생활 전반을 저희가 지원한 후에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병원에 단기 입원한 만 65세 이상자로 골절 등 근골격계 질환과 뇌, 척수 손상 질환으로 입원한 노인이며 목표 인원은 20명입니다. 저희 유형 3, 75세 도래자 및 고위험군 선제 개입 유형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와 연계하여서 장애, 독거, 만성질환 등 제가 독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로 이 중 75세 도래자인데요. 올해 1945년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목표 인원은 40명입니다. 유형4 지역기반 통합건강돌봄 모형 실증사업 유형입니다. 이제 집중형 건강관리 대상자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하고 그리고 저희가 욕구조사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은 대상자에 한해서만 저희 지자체에 이제 연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대상자 자체가 만성질환자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약만 복용을 하셔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안내를 하고 그분들이 동의서를 받은 분이었는데도 이상하게 거부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유형이 유형 4가 되겠습니다. 유형 5 장기 요양 등급의 판정 돌봄 유형입니다. 천안시에서 선택한 유형인데 이분들의 활동성과 자존감이 유지되도록 욕구에 따라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해서 효과를 한번 검증해 보고자 하고요. 목표 인원은 12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 발굴 만성질환자 돌봄 유형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수행하다가 이분 의료적인 서비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연계를 해주고 있는 분들인데 가장 필요도가 높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대상자가 신청을 하고 계시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저희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천안시는 30개의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별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추진되고 있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총 14개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7개. 그리고 천안시 자체적으로 타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저희 돌봄 대상자들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9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표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우리 천안시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두었던 내용을 표시를 했습니다.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던 방문형 요양, 돌봄, 주거 프로그램을 통합돌봄 대상자 중심으로 체계를 구축을 하였고요. 여기에 읍면동 간호직 직원과 천안시에 있는 의학단체들이 연계를 해서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7개 정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문진료, 방문구강, 한의, 방문재활, 방문복약, 가정간호까지 여기에 이제 작업치료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표는 이제 천안시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흐름도인데 천안 같은 경우는 민간 위탁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 추진단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자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을 하고 있고, 그 흐름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중심이 되는 것이 저희 복지정책과에 있는 추진단과 30개의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지원 현황을 그동안에 지원했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프로그램 지원한 현황은 평균 5.4개 정도, 1인당 5.4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선도지자체 평균이 2.5개의 프로그램 지원한 거를 살펴보면 좀 많이 지원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30개 프로그램 중에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인들과 간담회와 회의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줘야만 이분들이 지역에서 거주를 할 수 있을까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한 결과 추진을 하게 됐고요. 하는 도중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추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정 지원 사업 중에서 낙상 예방을 위해서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과 웰빙 홈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 지원과 복지 연구 지원, 외출 동행, 방문 목욕, 손발 케어나 인지 서비스, 주간 보호 등 기존의 돌봄 프로그램에 묶여 있던 이 프로그램을 하나의 돌봄 패키지라는 명칭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영양이 중요하다고 해서 도시락 배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부천시에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보조사업자를 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영양을 막 충분하게 만들어서 해주는 그런 도시락 배달까지 해주는 사업자를 모집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으시던 분들이 당뇨식이 아니다라고 거부를 하시고 나는 씹기가 불편하다라고 해서 거부를 하시고 여러 거부자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이제 저희는 이거 영양식은 식재료를 한번 구입을 해서 줘야겠다 싶어갖고 계절에 맞는 야채라든가 식재료,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는 죽이라든가를 구입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집집마다 배달을 해주고 있는 이제 건강한 식재료 배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이동 지원을 위해서 이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돌봄 대상자 중에서도 갑자기 이제 긴급하게 사례관리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지원 사례관리비, 그리고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건강관리 꾸러미. 사실 이거는 건강관리 꾸러미라는 거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가 겨울이 되면서 미끄러지시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미끄럼 양말도 있다. 또 뭐 급하게 필요할 때 쓰는 주방용 스프레이 소화기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우리도 이런 꾸러미를 하나 만들어서 주면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고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그 안에 꾸러미 안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해자라고 해서 그때마다 품목을 바꿔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강관리 꾸러미 사업입니다. 그리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응급 안전 서비스를 하고 있는 통합돌봄 안심생활 지원.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의료 서비스를 방문 진료, 방문 한의 진료, 방문 복약 지도, 그리고 방문 재활,
방문 건강관리, 가정간호, 방문 구강건강관리. 대부분의 의학단체에서 집으로 찾아가는 사업을 꺼려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도 있고, 저희가 의료분과 회의를 하면서 들어보면은, 일반인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심폐소생술을 한 의료행위를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이분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문제가 없는데, 의료진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대상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건 의료법 위반까지 돼서 본인들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 있는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학 기구가 없는 가정에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고 두려움을 좀 느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천안시에서는 의학단체가 적극 협력하셔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평가와 과제를 제가 넣어봤습니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작년 12월에 했는데 저희가 6월 출범식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성할 거 보조 사업자 모집하고 8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개월 후에 이제 성과를 한번 평가를 해보자라는 거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사업 만족도는 70.3%가 이제 매우 만족하다는 표현을 하셨고요. 21%가 만족하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만족이나 뭐 매우 불만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매우 불만족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이 텀이 좀 길었습니다. 그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다 해서 불만족을 표현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삶의 질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업 추진 시작점에서 조사를 했을 때 10점 만점에 4.39점이었습니다. 근데 사업 추진 4개월 후에는 5.99점으로 1.6점 정도 상승한 상태였고요. 이제 올 7월, 이번 달이 되겠는데 다시 한번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땐 더 많이 상승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 사업의 성과를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존 복지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주거와 보건의료 분야의 활발한 참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업 초기에는 어떻게 의료 분야를 방문 프로그램으로 넣을 것인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초회에는 내방 진료를 하고, 이제 2회 때부터 방문 진료를 하게 됩니다. 내방 진료를 통해서 대부분의 건강 상태를 조사를 하고, 문진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다 대상자를 확인한 다음에 2회 때부터 방문 진료를 해서 그분에게 맞는 이제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전에 우려와는 조금 다르게 대상자도 너무 만족해 하셨고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의학 단체에서도 이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만족과 보람을 느끼고 계시다고 저희한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과 간의 협력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사업 시행 초기에 추진 배경과 목적을 설명한 이후에 참여해 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학계, 의료계, 복지계를 포함해서 사회적 경제 주체와 요양 서비스 제공 기관까지도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고 사업의 방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의 체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지역사회 거주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을 추가 투입하여서 지역사회에 오래 거주할 수 있겠다는 희망과 의지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제 사업 추진의 한계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의 낮은 인식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지만 대상자가 유형으로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홍보에 좀 미흡했다는 인식이 좀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 주체 참여에 대한 정보 연계의 미흡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 정보 주체가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과의 본인이 제공한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 제공자가 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수기로 작성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저희한테 일지를 제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간이 좀 많이 길어지고 빨리빨리 이제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천안시만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적정 인력 확보와 역할 부족인데요. 천안시는 본청 저희 복지정책과 추진단에서 주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인력은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팀장 하나와 복지직 하나, 간호직 하나, 3명이 이 모든 일을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렵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계사업의 유사합 중복성.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연계하는 사업에서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이라든가 왕진 수가 시범 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문 진료라든가 이런 사업이 너무 유사하고 중복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자율성의 한계.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지역 자율성을 많이 부과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자율성을 느끼기에는 어려웠던 점은 법도 없고 제도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준 자율은 많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프로그램과의 유사성도 들 수 있습니다. 기존 타 부서 프로그램과도 유사 중복이 나타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하고 있는 케어회의 아니 솔루션 회의와 저희 케어 회의가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사 지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가사 지원과 노인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맞춤 돌봄 아니면 건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 요양 이런 게 거의 비슷한 사업이 많았다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계를 또 찾아보면은요.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 방문 의료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중복 질환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종합병원까지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1차 의료기관에서 방문을 해서 이분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든가 진료를 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한다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느끼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산 구축이라든가 시스템 보완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 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피드백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례 관리를 위한 참여 주체 간에 정보가 빨리빨리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조사업자와 읍면동 2단계 케어 회의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협의체가 참여는 많이 하고 있지만 제언이라든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논의는 많이 합니다. 하지만 뚜렷한 역할이 없기 때문에 뚜렷한 역할이 부여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없는 지역 자율성은 좀 어렵기 때문에 지역 자율성을 답보한 중앙정부의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도사업이 선도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보편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빨리 전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천안시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